두 번째 핫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청와대의 설명 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돼서 조율을 못한 게 가장 큰 무산된 이유인 것 같고, 많은 언론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소위 그 부적절한 막말, 이 막말도 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성과에 대한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철회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만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반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쪽의 청구서였는데, 사실 양쪽 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도 먼저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양쪽의 이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후폭풍이 크다고 느끼면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양쪽 정부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산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제 악재가 생겨난 거죠. 주한 일본 대사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죠. 총괄 공사가 망언을 했죠. 우리 대통령을 두고 제가 성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봐도 망언이고, 특히나 외교적 언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때보다 직설적인 언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과뿐이 아니라 본국을 소화한다든지 조치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산됐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가 정부가 도쿄올림픽 이후에 이제 다시 총선을 실시해서 스가 총리가 연임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한일 관계를 풀지 않는 게 오히려 일본 국내 정치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한일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마 총괄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한 망언에 대해서 스가 총리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成功を希望する旨述べております。こうしたことには留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さらに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今後とも我が国の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であり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공교롭게 논란이 하나 불거졌는데, 방일이 취소된 그날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일컬어서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을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의원 몇몇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파다라고 비판한 까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석기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일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은 그 전체의 취지를 보면 그 친일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적이고 적대 관계로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맞는데, 마치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동의를 하고 응원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좀 굉장히 어떤 정치의 감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립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 감정이 많아요. 뭐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죽창가도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거기에 동의할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감정이 일본에 좋지 않은데 일본을 두둔한다든가 설사 일본과 관계 개선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감정을 생각한 의미의 언어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언어를 쓸 때는 결국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건 뭐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좀 자초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에부터 친일 프레임에 굉장히 더 씌워져 가지고 선거에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저런 말을 한 국회의원이랄지 정치인이 있다. 그건 굉장히 정치의 감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명민 비대위원님. 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소리 들으셨는데 네. 입장 주시고 전재수 의원님의 좀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정무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발언은 정치는 무조건적으로 지양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도리 좀 지나친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과거 의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일컬어서 윤미향 의원 사태를 일컫는 모습들로 이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지는 않게 되겠죠.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국가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말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편승해서 부채질하는 일은 정치인에게 매우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갈등 국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진짜 정치인의 자세일 건데 지금 국면,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상대 정당을 향한 씻을 수 없는 비판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전재수 의원님의 답변. 저도 이제 김석희 의원 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댓글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토착 외구당이다. 또는 국민의힘은 자민당의 한국 지부냐.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있던데 저는 뭐 그럴 리야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 표현이고 과격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해방 이후에 이제 반민족 그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석준 이전에 국민의힘 전 그 혁신위원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또 비유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송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이 이미 끝이 났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김석희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톡착 외구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크다는 특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특권은 저는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 할 텐데 지금 이런 정치적 논쟁들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일본 그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텃세 부려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